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10주자 1-2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한국 경제에 관련되는 관용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허리띠는 졸라매다 라는 표현은 대화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화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은 IMF 국가 경제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희생적 정신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해서 국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해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허리들은 졸라매 불황은 이겨냈군요. 네, 여기에서 어떤 의미냐면 앞서 대화에서 한국은 IMF 경제 위기를 극복해낸 것은 국민들의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국민의 정신, 국민의 노력이라는 것은 바로 금 모으기 운동, 그 위기를 극복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한국 사람들의 겸손함과 협력이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배고픔은 참고 겸손함을 나타낸 의미로 허리띠는 졸라매다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관용 표현은 만들어지는 배경과 그 과거에 많은 전쟁은 실은 한국인의 조상들은 배를 굽는 일은 많았어요. 그래서 먹는 것이 없어서 배를 굶어야 하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그때 허리띠는 졸라매야 그 배고픔은 조금이라도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리띠는 졸라매다는 어떤 뜻이냐면 배고픔은 참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오늘날에 검소할 생활은 하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배고픔은 참아야 하는 상황은 거친 사람은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은 참다라는 의미보다는 검소한 생활은 하다. 아니면 마음에 먹은 일은 이루려고 굳을 결심은 하고 일은 시착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밑에 대화 예문을 통해서 더 이해를 해볼까요? 이번에 집을 사셨다면서요? 좋으시겠어요? 네, 정말 기쁘네요. 그동안 허리띠는 졸라매고 사느라고 힘들었거든요. 네, 여러분 집은 마련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검소하는 생활은 해서 돈은 아껴서 집은 샀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돈은 아끼고 쓰지 않으면 당연히 큰 돈은 목돈을 마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데는 돈은 아끼고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의미로 허리들은 졸라매다 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예문 통해서 이해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해는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나요? 네, 이제는 두 번째 표현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뭐뭐을은 모르면 갈첩이다. 보통은 앞에는 어떤 명사가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모르면 간첩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거 어떤 뜻이냐면 대화에서도 나왔거든요. 같이 볼까요? 민수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허리들은 졸라매 불황은 이겨냈군요. 정말 한국 사람들의 성신 근면 연성은 높이 살만하네요. 그런데 혹시 DTP에도 가봤어요? DTP요. DTP는 모르면 간첩이죠. 쇼핑의 중심지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모두 다 알고 있다. 이 명사, 이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간첩은 어떤 뜻인지 알아요? 간첩은 예를 들어서 북한이 남한의 비밀이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간첩을 보낸 경우도 있어요. 간첩이라는 것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한국은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는데요. 60년, 70년대에는 이런 간첩 사건이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간첩이라는 존재가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경계하고 또 찾아내야 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주변에 의심이 갈 만한 사람이 있다면 항상 잘 살피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북한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을을 모르면 간첩이다라는 말도 나오게 되었죠. 그래서 한국에서 크게 이슈화되는 것, 유명해진 것이라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간첩이면 숨어야 지내야 해서 그곳 사정은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모른다면 어떻게 말해요? 이거 모르면 간첩이다 라고 말하면은 되겠죠.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 표현은 같이 알아볼까요? 다음 표현은 바가지는 씌우다. 바가지는 씌우다라는 표현을 같이 공부해 볼게요. 바가지는 씌우다. 네, 여러분 바가지는 밖으로 만드는 바가지예요. 사진에 보면 이거는 바가지거든요. 바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바가지를 씌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이 알아볼까요? 대화를 먼저 볼게요. 지난번 제주도 여행한데 호텔 숙박비는 얼마였어? 얼마였어요? 하루에 50만 원이었어요. 네, 50만 원이라고요? 성수기라서 바가지 씌우는 모양이네요. 네. 그러면 바가지에 관련되는 동영상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동영상은 같이 볼까요?
네, 여러분 영상은 잘 보셨나요?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바가지 씌우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물건 값을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해서 내가 억울하게 손해가 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볼까요?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바가지는 씌우지 마세요. 아니면 해외여행한데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분이 저에게 바가지를 씌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해외여행하는 사람이 현지 일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근데 고객한테 20만 원이라고 바가지는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객한테 아니면 뭐 손님, 20만 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20만 원으로 이렇게 비싸게 쓰이는 거죠. 비싸게 요구하는 거 행위예요. 그래서 바가지를 씌우다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어떤 물건 값은 더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지불은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해를 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면 유래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고요. 이 유래는 어디에서 유래됐냐면 노름, 도박이에요. 이 도박 이름이 십인계라는 도박이에요. 이 십인계라는 노름은 어디서 왔냐면 개화기 이후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그 도박 게임이에요. 게임. 여러분 쉽게 이해하면 그냥 게임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쉬워요. 노름이라는 거. 그러면 이 게임은 이름이 십인계라는 게임은 어떻게 하냐면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가 적힌 바가지는 엎어놓고, 그죠? 여기는 뭐 바가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1부터 10번까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까지는 적힌 바가지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 그 숫자는 모르잖아요. 근데 숫자는 밑에는 적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뒤집혀 놓고 그리고 문주 이 게임은 문주 있잖아요. 문주가 어느 수를 말하면 그 수가 적힌 바가지는 돈은 걸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0 이러면은 10이라는 그 바가지 돈은 걸어요. 그러면 근데 이 바가지는 10원인지 10원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맞힌 사람이 못 맞힌 사람의 돈은 모두 가지며, 그래서 만약에 손님이 못 맞췄는데 문주가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10명의 가지를 해요. 그러면 10이라고 바가지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10은 뭐 나는 여기에 돈은 걸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숫자를 맞췄으면 다른 사람의 돈은 가질 수 있는 거고, 근데 나는 못 맞히면 돈은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바가지는 적힌 수는 맞지 못한 데는 돈은 잃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은 바가지를 썼다라는 말을 쓰였어요.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 것은 바가지 씌우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는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는 바가지를 씌우다, 그리고 하나는 바가지를 쓰다. 하나는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것.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당하는 사람 입장에 말하는 거고, 여기에서 바가지 씌우다는 끼치는 사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장사하는 사람, 보통 여기는 장사꾼, 그리고 여기 보통은 손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문에 보면 문걸은 산데 바가지 쓰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러면 여기 손님 입장이죠. 바가지 쓰지 않게, 당하지 않게 조심하라.
어제 택시를 탔는데 바가지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바가지는 당하는 거죠. 쓰이는 것은 당하는 거죠. 근데 위에 보면 한국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바가지는 씌우지 마세요 라는 것은 누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주인에게 당부하는 말이죠. 밑에는 해외여행한데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이 저에게 바가지를 씌웠어요 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한 부당한 책임은 억울하게 지게 되는 뜻은 사용되는 거예요. 네, 이때는 돈이 아니라 책임. 옛날에는 바가지 물은 담은 용도로 사용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물 바가지는 이유 없이 뒤집혔으면 억울하게 찾기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가지는 씌우다는 억울한 손해를 보거나 또한 부당한 책임을 억울하게 지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은 바가지를 씌우다 하고 바가지 쓰다 라는 그 표현은 잘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러면 아직 시간 우리는 이 어휘에 관련되는 것은 같이 공부해 볼게요. 어휘는 조금 길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남은 것은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그 어휘는 다음과 같습니다. 좀 많아요. 네,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경제에 관련되는 어휘는 전략, 다음에 검소, 낭비, 절감, 허비, 사치, 절제, 호사, 소비. 그리고 불황에 관련되는 어휘는 호황, 불황, 혹은 불경기, 성수기하고 비수기이라는 어휘를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 경제 관련되는 어휘로 우리 먼저 전략, 그리고 절제, 감소, 낭비, 절감, 허비, 사치, 호사, 소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어휘들이에요. 하나씩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먼저는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경제라는 말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이에요. 경제는 생산 플러스 소비라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에 관련되는 어휘는 같이 알아볼게요. 먼저 전략. 전략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함부로 쓰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만 쓴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절제라는 단어도 비슷해요. 이 전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정도를 넘지 않고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략하고 절제하다는 너무 비슷하는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절감. 네, 절감은 아껴서 줄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검소. 네, 검소라는 단어도 있어요. 검소는 사치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만 쓴다는 의미입니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전략, 검소, 낭비, 절감은 좀 비슷비슷하는 의미는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이거는 전략하거나 검소하게는 사용은 한다. 그리고 악여 쓰다라는 의미는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속 어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네, 한국의 경제 관련되는 어휘랑 불황의 어휘는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겠습니다.